자, 지금부터 빅데이터 관련주 좀 보려고 그래요. 물론 빅데이터 관련주가 이런 걸로 뛸지 안 뛸지 모르고 또 하나가 재료 소멸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몰라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추세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뉴스가 아니에요. 뉴스, 그죠? 뉴스, 공시, 뭐 기사 같은 거, 되게 찌라시 이런 건 절대 믿지 마요. 우리가 중요하게 믿어야 되는 건 무조건 자리와 추세예요. 자리와 추세예요. 그래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지켜주고 있고 자리만 잘 지켜주고 있다면 이 주식은 띠락률이 굉장히 큰데 어떠한 뉴스가 떴을 때 내가 사고자 하는 위치가 월봉에서 저점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추세가 턴이 돼 있다면 이러한 주식들은 뉴스에 대한 효과를 먹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뉴스는 어디까지나 참조 참고사항이라는 거죠. 예전에 얼마 전에 그 카카오가 먹통이 되면서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생겼는데 이게 국회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에 이렇게 그 여야 합의로 의결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게 빅데이터 관련주의 흐름을 좋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빅데이터 관련주를 볼 거예요. 보통 우리가 주식 격언에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말이냐면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정부 정책에 간만히 보면 주식이라는 게 뭐하고 밀접하냐면 사실은 정치하고 정부의 정책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나라에서 밀어붙이는 정책에 거꾸로 하는 주식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손실이 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 왜 이런 거 있죠? 예전에 제가 재밌게 한번 얘기해 드렸었는데 예전에 내가 주식을 안 할 때는 그냥 우리 동네 물가 정도만 신경 쓰고 우리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조금 크게 생각해도 그냥 우리나라의 경제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주식을 하는 이 순간 갑자기 푸틴이 뭐를 하고 그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 하지 지금? 시진핑이 뭐 하지? 전 세계적 국가들의 그 원수들이 지금 뭐 하나 이게 걱정이 되죠 지금. 갑자기 우리 동네 경제를 걱정하다가 내가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그 순간 바로 뭐를 걱정하냐면 전 세계 경제를 걱정하게 돼요.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 내가 언제부터 전 세계 경제를 걱정했지?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주식하면 갑자기 전 세계 경제가 걱정이 돼요. 그죠? 참 신기하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세계 경제 정책이나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주식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나라에 어쨌거나 정부에서 그러한 그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통과가 되면서 빅데이터 관련들이 수혜를 볼지 안 볼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주식들이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고 좋은 자리에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죠. 자, 대장주가 데이터 솔루션이에요. 데이터 솔루션 월봉 H가 중요한데 자, 월봉에서 어디에 있냐면 정확하게 20개선 근처에 있습니다. 주식이 비싸진 않은데 자, 우리가 보통 주식을 살 때는 제가 이런 데 사지 말라고 그랬죠. 주식은 이게 고점에 사는 게 아니고 특히나 우하향할 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빅데이터 솔루션이 잠깐 찝찝한 건 이거예요. 자, 월말상 5개월선 위에 있는 건 좋은데 이 20개선이 저항선이라고 그랬죠. 얘를 지금 못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금요일 종가상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해요.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는 뛸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할 때 손절가를 생각 안 하죠. 손절가를 생각 안 하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목표가예요. 야, 내가 이 주식 사가지고 지금 몇 프로 먹어야 되지? 20% 먹어야 되나? 30% 먹어야 되나? 이거부터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식을 할 때는 목표가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손절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과연 여기를 깨면 나는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는지 또는 이만큼 떨어졌을 때 내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지 이걸 먼저 생각하고 주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 솔루션의 손절 라인은 정확하게 5주선이에요. 좀 깊게 보면 20선인데 이런 자리들을 이틀하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60주선 즉 수급주선이죠. 이 수급주선 뚫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22년도 7월달 올해 7월달부터 단 한 번도 뚫은 적이 없어요. 21일 날쯤에 뚫을 뻔하다가 실패했죠. 꼬리 달고서. 그러다가 다시 이때가 언제냐면 18일 날 뚫으려다가 다시 다음 주에 또 뚫어졌죠. 이번 주에 또 도전할 거예요. 그래서 수급주선을 뚫어주게 되면 그냥 쏠 수 있는데 앞전에 대량거래 터지고 뛴 이력이 있죠. 이 친구가 한 번 뛰고 눌러졌죠. 여기가 다 20개선이에요. 요렇게 20개선 뚫기가 어려워요. 뭔 얘기냐면 오늘 내가 매수하려면 5일선 근처가 되고 깨자마자 손절이고 깨지 않으면 쭉 날아가서 다시 이전 고점 찍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깨지 않을 자리가 중요해요. 이거 며칠 떨어졌다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데이터를 이렇게 며칠 떨어지면 야 이거 추세 깨졌는데 왜 이렇게 추세를 못 봐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추세가 아니에요. 일봉에서 멋지 밀리는 거는 추세가 아니라 눌림목이니까 이 부분을 명심해서 봐야 돼요. 이거 가지고 일봉에서 며칠 떨어져 가지고 어디 가서 추세 떨었다고 하기에는 저기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요. 저기
주린이 티내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월봉에서 우상향일 땐 추세가 우상향인 거예요. 추세는 장기적인 지표는 월봉하고 주봉에서 보는 거예요. 일봉에서 뭐 3일 떨어졌다고 5일 떨어졌다 7일 떨어졌다 추세 끝난 거 아니에요는 이건 추세가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명심하고 계시고. 나무 기술을 보게 되면 나무 기술에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3일간 떨어지니까 추세가 깨졌대. 큰일 났대 이거. 그래서 저보고 차트를 왜 이렇게 못 보냐. 추세 깨졌는데 이분은 월봉하고 주봉을 아예 안 본다는 얘기죠. 아예 안 본다는 얘기인 거니까 완벽하게 지금 주식 하시는 분인데,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나무 기술의 위치가 5개월선 위에 있죠. 굉장히 좋은 거죠. 이 5개월선이 갖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우리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어디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냐면 아주 간단한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냥 주봉에서 중기적인 추세를 틀어놓은 이때, 이 10월 14일 날 벌써 삼성전자는 나 우상향 할 거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금리 인상이 어땠고 뭐가 어땠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어땠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추세를 틀어놨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고, 시장이 안 좋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얘는 계속 올라가죠. 추세란 그런 거예요. 나무 기술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월봉에서 장기적인 지표가 추세가 틀어져 있죠.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5개월선만 밀고 내려오지 않으면 이 친구는 어딜 가냐? 20개월선을 가요. 20개월선까지 갔을 때 목표가가 25%가 되죠. 대신에 중요한 거는 주봉에서 중기적인 추세인 5주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탈하지 않아야지만이 수급주는 60주선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요. 그런데 지금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일봉에서 봅니다. 일봉에서 보면 21선을 단단하게 지켜있죠. 지켜주고, 더군다나 앞전에 대량거래, 매집봉이 잘 들어와 있죠, 이 친구. 누군가가 자꾸 뭘 사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력이야. 자, 시청자분들하고 우리가 세력이야. 그럼 어떤 세력이 여기서 매집봉 터트려가지고 여기서 차익 보고 나오겠어요, 그죠? 세력들은 이런 데서 매집을 하게 되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개인들 꼬셔가지고 여기서 팔고 또 우하향하면서 설거지 해가지고 한 번 더 팔아요. 제가 우측산에 있는 거 주식 사지 말라고 그랬죠. 이렇게 있는 거 여기서 설거지 당해요. 다 설거지하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바닥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다시 개인들한테 좋다고 꼬셔가지고 여기서 팔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우린 여기서 사는 호구가 되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절대 여기서 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공간에서 일봉에서 매집봉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이 나무 기술을 좋게 보고 있고 매집하고 있죠, 지금. 그럼 우리는 같이 매집해주면 다행인 거예요. 그냥 같이 매집해주면. 세력들이 사는구나. 나도 따라서 사야지. 이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좋대야. 야, 이거 좋대야. 나무 기술이 곧 전 세계의 막 최고의 막 그 데이터 회사가 될 것 같아. 라는 뉴스 비슷하게 띄우면서 팔아요. 우리도 거기서 팔면 돼요. 이해하셨죠? 주식을 비롯해서 모든 자산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왼쪽 산 초반이 될 수 있고, 하나, 둘, 셋, 다 6개월간 옆으로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바닥 다지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나무 기술은 반드시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주민테넛인데, 주민테넛도 똑같아요. 물론 대장주는 데이터 솔루션이에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저번 달 종가상은 못 드러났지만 지금 5개월선을 회복해주고 있죠. 5개월선을 회복해주게 되면 60개월선 가격인 정확하게 4,300원, 나에게 마진율 25%짜리예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엄연히 5선 위에 있죠. 당연히 5주선을 밀고 내려오거나 10주선을 깨게 되면 손절인데, 그러지 않는 한 역시나 똑같이 이 주민터넷도 뭔가 대량거래가 자꾸 들어오죠, 얘 지금. 이 대량거래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점에서 만약에 내가 주식 공부하려고 책을 산다. 왜 주식 공부하고 싶잖아요, 그죠? 책을 사려면 다른 책을 사지 말고 되도록이면 거래량에 관련된 책을 사요. 막 거래량으로 투자해라. 주식은 거래량이 정답이다. 뭐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력들이 그 모든 걸 속일 수는 있어도 거래량은 못 속여요. 아무리 자전거래를 통해서 속인다 하더라도 거래한 것만큼은 반드시 거래량이 찍히기 때문에 세력들한테는 약점이 되게 되죠. 그런데 아까 나무기술하고 똑같이 이러한 매집봉과 대량거래가 어디서 들어왔냐면 바닥에서 들어왔죠.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월봉 고점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식을 이런 데 사는 게 아니고, 우하향할 때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왼쪽 산 초반에 사는데 굉장히 주식을 싸게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봉에서 5주선만 지켜주게 되면 일봉에서 오늘 같은 날 20일선 근처 매수죠. 그럼 빵 때려. 그러면 뉴스는 나오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알려드린 카카오톡 먹통 방지법이 드디어 과학정보기술통신부에 통과가 되다. 그 호재로 빅데이터 관련주가 뛰다. 이렇게 나중에 뉴스 내보내면 그만이에요. 제가 기자를 해도 그렇게 써요.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재료를 어떻게 쓰냐면 과기부 통과해도 왜 안 뛸까? 이렇게 쓰면 돼요.
기사는 어떻게 쓰기 나름이에요. 기사가 빠른 게 아니에요. 뉴스가 빠른 게 아니고 차트가 빠른 거예요. 엄연히 매집봉이 들어와 있고 21선 위에서 출발해 준다면 이 친구 목표가는 241선이 돼요. 241선만 가도 상한가 근처예요. 이해하셨죠? 내가 주식을 할 때는 내가 사고자 하는 현재 주가 위치가 비싼지 싼지를 먼저 봐야 돼요. 내가 도대체 주식을 여기서 사는 건지 여기서 사는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픈 베이스는 어제 떴어요. 지금 들어가기 불편하죠. 원래 어제 나무기술이나 주민터넷처럼 5개월선 위에서만 출발해줬으면 그냥 사면 되는데 이 친구가 갭을 띄워서 가는 바람에 목표가를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편하죠. 근데 굳이 오늘 사려면 어제 저점을 훼손하지 않거나 5일선까지 밀리면 사고 신규로 들어가기엔 불편하죠. 자리가 높아요. 어제 벌써 5% 올랐기 때문에 이왕 사려면 아직 안 뛴 애들 사야죠. 지금 뛴 애들을 쫓아가서 내동매매 하려고 하지 말고 싸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오픈 베이스의 월봉 예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데도 가고 이런 데도 가고 이런 데 가요. 나중에 2,000원, 3,000원짜리를 7,000원, 8,000원에 사려고 하지 말고 바로 지금 쌀 때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포스코엠텍, 제가 포스코엠텍 얘기를 많이 해드리죠. 제가 이 종목을 얘기한다 해서 이 종목 하나만 우연히 올라가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저희 멤버들 잘 알아요.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우리 저한테. 자, 제가 이 종목들은 우리 멤버들 잘 알려드리죠. 항상. 이따 멤버님들 만날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따가 8시 반에 만나서 제가 지금 이런 관련주, 특히 이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오늘 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만날 건데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은 이렇게 장 초반 잠깐만 요 썸네일 꼭 들어오시고 제 채널은 직장인분들한테도 최적화가 돼 있어요. 그냥 월봉에서 싸게 사놓고 기다리면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다 올라가 있어요. 더 편해요. 단기 하는 것보다. 요렇게 그 멤버방 실방 재방송이 있으니까 이것도 자주 보시면 아마 계속 방송이 돼요. 재방송이 반복으로 저녁 때까지 도움이 됩니다. 제가 포스코엠텍 얘기할 때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6,000원, 7,000원에 사가지고 여기서 팔라고 그랬죠. 6,000원, 7,000원일 때 여기서 사서 팔아야지 이제 와서 포스코엠텍 사는 거 어때요는 말이 안 돼요. 이해하셨죠? 6,000원, 7,000원에서 11,000원에 파는 거예요. 데이터 솔루션, 나무기술, 주민터넷은 지금 3, 4,000원에 사가지고 6, 7,000원에 파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나중에 또 이런 애들이 날라가가지고 8,000원, 9,000원, 만원 가 있는데 지금 주민터넷 장기 투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월봉 고점에 물려가지고 지금 막 월봉 고점 날아다니는 거 엄청 많죠. 에코프로, BM 막 이런 거. 저기 월봉 최고점에 날아가 있는데 여기서 사가지고 나 이거 장기 투자할 건데요. 또는 단타 투자한다고 잠깐 들어갔다가 특히 직장 하시는 분은 단타 투자하시면 안 돼요. 단기 투자한다고 5%, 7% 먹으려고 잠깐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20% 되고 30% 되고 손절 못하고 그러지 말고 주식은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월봉 바닥에서 아직 뛰지 않은 애들을 꾹 참고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그냥 3일, 5일, 10일, 한 달을 기다리면 되는데 이걸 못 기다리죠. 3일만 안 올라가도 하긴 어떤 분 앞으로는 뭐 그러던데요. 뭐 일봉에서 3일간 떨어지니까 추세 깨졌다고 큰일 났다고 차트 왜 이렇게 못 보냐고. 이 사람은 무슨 시각을 갖고 있을까요? 딱 그냥 단타하고 있는 거예요. 단타. 이 좋은 종목을 3일 정도 보고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월봉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있고 주식이 싸다면 나중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주식을 비싸게 사려고 그래요. 왜? 쌀 때는 주식이 안 움직이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도 없고 3일간 잠깐 떨어지면 추세 깨졌는지 알고 조금 올라가면 좋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일희일비해질 것만 아니면 가만히 냅두면 돼요. 그냥 대량 거래 들어온 종목들은. 자, 마인즈랩을 봅니다. 마인즈랩의 월봉의 위치는 굉장히 낮아요. 대신에 외바닥이죠. 외바닥은 나무기술의 이런 것처럼 다중바닥이 아닌 다음에는 좀 불안해요. 저점이 확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 주식은 싸요. 자, 주봉에서 5주선을 오늘 회복해 주게 되면 20주선이 가게 되고 일단은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인데 거래량이 한번 살짝 늘어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뛸 수 있어요. 자, IT센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앞전에 대량거래 터진 이력이 있죠. 월봉에서 드디어 5개월선이 올라탔어요. 즉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고 외바닥이 아니죠. 지금 앞전에 바닥을 쳐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싼 거고 주봉에서 특히 오늘 20선을 뚫었다.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60주선까지는 그냥 날아가요. 60주선까지 갔을 때 가격이 16%, 내가 16%의 마진율을 볼 수 있고 일단 21선 깨면 손절할 거로 딱 맞아요. 앞전에 대량거래 터지고 날아간 이력이 있는데 이날 얼마가 갔냐면 19% 갔어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대량거래 터진 날짜를 기준으로 믿고 참고 30일에서 50일인데 그 50일이 왔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어제 십자도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캔들 공부 따로 하지 마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십자도지의 캔들은 항상 추세의 변환을 예고해요. 근데 이게 항상 맞지는 않아요. 이 정답은 아니에요. 캔들은 정답이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십자도지는 추세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캔들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깨끗하게 십자도지가 생겼습니다. 십자도지가 생기면서 뭐가 생겼냐면 정확히 정배열로 돌아섰죠. 우리가 예전에 제가 드래곤플라이를 잘 보고 있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드래곤플라이가 뛸지 안 뛸지 모르는데 드래곤플라이가 아니라 액토주스포도 뭘 까먹었네 뭔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액토주스포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십자도지가 생기거나 이렇게 이때 십자도지 생기거든요. 정배열이 시작됐을 때는 주가가 그냥 급등을 하게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십자도지가 생기고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하죠.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어줄 때가 골든크로스인데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골든크로스도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게 아니라 월봉에서 추세가 우상향일 때 적용하는 거예요. 우하향일 때 골든크로스는 생겼다가 그냥 무너져요. 이거 의미가 없는 거고 장기적인 추세가 우상향일 때 골든크로스가 출발이 되는 십자도지가 생기면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SGI하고 SJ 솔루션즈를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데 오늘 아마 빅데이터 관련들이 좋을 것 같아요. 자, SJ 솔루션즈가 월봉에서 5개월 선이 깔끔하게 올라탔죠. 주봉에서도 이선 위에 있어요. 뭔 얘기냐면 오늘 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특히 일봉에서 보면 매집봉이 잘 터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조정을 거쳤죠. 이날이 11월 11일, 즉 한 달이 다 돼가요. 주식은 대량 거래가 터진 날을 기준으로 믿고 참고 30일에서 50일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옆으로 가고 어제 양봉 뜨면서 5일선이 이쁘게 딱 올라타면서 십자도지가 생겼죠. 뭔 얘기냐면 오늘 빵 때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240 근처가 손절기 있을 것 같아요. 자, 대신정보통신을 봅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5개선 위에 있죠. 주봉에서 만약에 수급주선인 60선을 뚫어주게 되면 이 친구 또 뛸 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 지금 빅데이터 관련된 흐름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물론 빅데이터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종목들이 좋아요. 우리나라 주식을 살 때는 제가 알려드렸죠. 지금 환율이 급락을 해버렸죠. 어떤 분들이 환율 급락하니까 또 환율 줍줍한다고 하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식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막 코스피가 4,000 간다하고 코스닥이 막 1,500 간다하고 이상한 얘기할 때 이때 주식을 조심해야 되고 달러를 삽니다. 이때 자 그래놓고 많은 분들이 또 주식이 위험하다하고 막 주식시장 떠나야 된다하고 주식 큰일 났다하고 이때 달러 사야 된다하고 이때 달러를 팔면 돼요. 많은 전문가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거꾸로 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막 1000포인트 가니까 1200피 간다하고 코스피가 3000 가니까 4000 간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광분할 때 막 시장이 너무 좋아. 광분할 때 나는 주식을 과감히 포트를 줄이고 여기서 달러를 살지 알아야 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주식시장 위험하고 막 주식시장 없어질 것 같고 그 달러가 폭등할 것 같이 얘기할 때 이때 달러를 팔고 많은 사람들이 달러에 전부 다 광분해 있을 때 달러를 팔고 주식을 사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주식은 완벽하게 대중이 움직이는 거하고 거꾸로 하시면 돼요. 자, 현대무백스를 봅니다. 월봉에서 20개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2차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단 절대 깨면 안 돼요. 20개선 가격이 3,640원이기 때문에 3,6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딜 가냐? 4,100원도 가고 순간 5,000원도 가요. 굉장히 추세가 쨍쨍하고 좋아요. 주봉에서 5주선 위에 있고 일봉에서는 낮진 않아요. 자, 우리가 살려고 하는 지금 데이터 솔루션 나무기술 주민센터는 어디 있냐? 다 여기 있어요. 여기 요런데 SJ도 요런데 있어요. 우리는 이마진폭을 먹을 수 있고 현대무백스는 벌써 여기를 갔기 때문에 자리가 높아요. 대신에 5일선 깨지 않으면 살만해요. 깨자마자 손절이에요. 손절했다 20원 사야 되는데 일단 월봉에서 20개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깨면 그냥 폭락하기 때문에 20개선 기준으로 잘 대응하셔야 돼요. 현대무백스 제가 얘기할 때가 여기예요. 자, 다시 제가 나무기술 얘기할 때가 여기죠. 나중에 현대무백스가 여기 갔을 때 여기 나무기술이 여기 갔을 때 제가 현대무백스랑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제가 나무기술 얘기한 자리가 여긴데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현대무백스 얘기한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에 분명히 처음에 여기서 사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싸게. 당연히 지금도 좋은 수익권에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부터는 20개선 절대 깨면 안 돼요. 자, 유엔젤도 추세를 틀어놨습니다. 엄연히 5개월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우선 위에 있죠. 근데 급등을 했고 목표가를 찍어버렸어요. 오늘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유엔젤은 오늘 같은 날 무조건 5일선 근처 매수 떼면 손절이고 땡땡이가 그래도 좋아요. 옆으로 땡땡이가 그래도 어제 건설주가 다 날라갔는데 건설주는 땡땡이만 기다리면 돼요. 당연히
그 유엔젤은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도 땡땡이 그리는 걸 무조건 기다려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원NCS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 친구가 월봉에서 유일하게 5개월선을 못 뚫어줬어요. 굳이 주식을 사려면 5개월선 뚫어주는 친구들 위주로 사요. ITIG를 봅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은 추세를 못 틀어놨죠. 외바닥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도 아직은 추세를 못 틀어놨는데 물론 그립타워에서 이 친구가 오늘 뛸지 안 뛸지는 몰라요. 이걸 뚫고 한 방에 뚫을 수도 있어요. 주식은 싸니까 관심 갖고 보셔도 돼요. 대신에 뛴 애들이 더 빨리 뛰는 거예요. 즉 대장주나 부대장주가 빨리 뛴다는 거죠. 자, 유비커스는 완벽하게 우하향 중이죠. 지금 우하향 중이고 주봉에서 5선을 회복해줘야 돼요. 회복해 준다면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자, 일봉에선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 굳이 매수하시려면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수페타시스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좋은데 오른쪽 산이죠. 주식은 왼쪽 산에 사는 거예요. 아직 왼쪽 산에서 올라가지도 않은 게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사야 되고 지금은 추세가 오른쪽 산에서 잘못하면 설거지 당하시니까 조심하시고 단지 뛰게 되면 이전 목표가인 7,300원을 가요. 한솔인티큐브도 엄연히 우하향 중이에요. 5에서 못 들어놨고 주봉에서 못 들려놓은 데다가 일봉에서 아직 의미 있는 거래량이 이때 한 번 들어오고 한 번도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뛸지 안 뛸지 모르겠어요. 애매한 거죠. 그냥 21선 돌파해 준 매수인데 굳이 이렇게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저 친구를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오파스넷이 활발하고 좋긴 한데 너무 높죠 지금. 그러니까 오파스넷 같은 친구들이 못 간다는 건 아니에요. 대장주기 때문에 데이터 수는 더 빨라요. 더 뛸 수는 있는데 굳이 주식을 이런 데서 싸게 살 수 있는 주식들이 많은데 이제 와서 무리하게 현대모비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현대모비스가 이런 데 가면 이런 데 가겠죠. 그러니까 굳이 현대모비스 같이 이제 막 여기서 뛰나갈 애들이 있는데 얘가 여기를 안 깨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겠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오파스넷이 더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무리해서 1,600원짜리가 9,700원인데 사야 될까요? 물론 얘가 더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자산은 제가 싸게 사라고 그랬죠. 여기서 사라고 할 땐 그렇게 못 사고 있다가 이제 와서 늦었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까지는 반드시 우리가 오늘 아마 그 과학 이름도 헷갈리네. 기술정보통신부 뭐 이렇게 되나 뭐 어떻게 되느냐 어쨌거나 그 정부에서 그걸 해줬기 때문에 순간 오늘 뛸 수는 있고 비트나인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비트나인이 일단 외바닥이라 좀 찝찝하긴 한데 5주선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앞으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일봉에서는 대량거래 터지고 정확하게 눌림목을 줬기 때문에 21선만 깨지 않은 순간 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잘 봐요. 대신에 비트코인이라네. 비트나인이 100점 만점인 주식은 아니에요. 외바닥이죠 지금. 다른 애들은 다 다중바닥이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나에게 상장 폐지도 안 당하고 엉뚱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